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네.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그렇죠. 어제 제가 빨간 옷을 입은 덕분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무려 나스닥 지수가 무려 3%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초가부터 선물 지수가 약보합 출발해가지고 네. 바로 강박까지 돌아섰고 그 여세를 몰아서 막판까지 지수가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견조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뭘로 해석을 하냐, 억지로라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지수가 그만큼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수 상방에 막혔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대세 하락이라든가 또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장은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는 바닥권을 조금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일장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주의 평일의 마지막 날 내일장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는요. 위기 뒤에 기회인데 이제 기회가 찾아오는 걸까요? 위기가 먼저 보입니까? 기회가 먼저 보입니까? 저는 기회를 더 먼저 그죠? 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 기회가 있기 전에 좀 앞에 이제 위기가 먼저 있죠. 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오늘 시장이 예상외로 반등 장세가 기록을 했고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태라고 보셔주시고요. 약간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역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부담입니다.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 들어가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어떤 재료들이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니들 먼저 와라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은 내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대치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또 트럼프의 습성상 또 시진핑의 입장상 스스로 먼저 다가설 가능성은 지금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도 진행이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관세 10%가 유지가 되죠. 네. 기본 관세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됐고 또 이제 지금 관세가 한 90일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만 네. 이 관세라고 하는 변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관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되는 그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경기가 침체 양상으로 들어서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은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단기간의 급등을 보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는 기회가 한번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 전쟁이 진행되고 나면 6월 달에 대선이 있죠. 네, 대선이 있게 되면 이제 대선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 그 신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클 겁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또 금리나 추경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 전쟁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 선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짚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면서 나중에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조선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내수 관련주의 카지노 관련주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오늘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전출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드렸듯이 모멘텀과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의 반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모멘텀과 실적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좀 더 주력하는 전략은 아직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시장을 가지고 정말 한국 증시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침 초장에 지수가 급락 출발할 때 네. 선물을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지수 반등세를 이끌어냈고요. 계속 눌러대가 막판에 또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왔다가 막판에 또 선물을 팔아 제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네. 이 정도의 외국인들의 선물 패턴들을 보게 되면 아직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위에 기관 투자금의 수급 동향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은행권과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험단도 오늘 303억 정도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속성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네. 금융투자가 오늘 공격적인 매수를 기록했는데 네.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기관들의 수급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되면 이 시장은 아직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은 이런 장세여서 오늘 네. 반등장을 너무 우리가 공격적인 기회로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이번에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자 2,300에서 2,400선에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이죠. 2,400선 초반에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구간 2,300에서 2,400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강력한 또 밀집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500선 돌파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2,500선을 돌파하고 600선까지 가려면 정말 강도 높은 호재가 나오거나 하는 등의 호재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모습이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저점으로 약간 기어가거나 혼재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기간 조정 장세를 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 박스권 등락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수급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들을 공략해야 하고 그거에는 뭐 조선이나 카지노 같은 제약바이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섹터들. 그렇게 종목들이 많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한두 종목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섹터별로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수급이 강하고 모멘텀이 강한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주 말씀해 주시는 섹터 중심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에요. 네. 오늘 4% 가까이 올랐어요. 너무 잘 가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 갔고요. 지금 수익률도 너무나 좋은 상태이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차트를 좀 늘려보거나 내지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아직 바닥권에 현재 고개를 들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대체로 가격대가 지금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요게가 강력한 이제 저항선, 매물 네. 저항층이 되겠는데 요 정도 선에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은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겠고요. 3분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고 하는 그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6월 말 정도까지 이런 카지노 관련주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워낙에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가가 장대 항봉이 크게 세워지는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장대 항봉이 세워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장대 항봉이 세워질 때 한 번 정도 매도하는 그러니까 2차 목표가 정도까지 갔을 때 한 번 정도 매도하는 이런 전략 정도가 괜찮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제 가져오신 하나엔진인데 네. 하루 만에 2% 오늘 상승했더라고요. 6%면 큰 건 아니죠. 네, 큰건 그래도 상승하는 게 그쵸? 어딥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그 조선주가 여전히 강해요. 네.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신고가가 네. 나올 정도로 조선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강력하고 워낙에 모멘텀과 호재가 많은 상태입니다. 단기주로 올라가면 좀 쉬어갈 만도 한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날 정도로 지금 조선주의 흐름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하나엔진도 지금 현재 직전 고점 굉장히 강력한 매물층인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양봉이 나타날 정도로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현재 거래량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네. 얘기는 여기서 들어왔던 매수세가 거의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왔던 세력들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세력은 똑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물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점 매물을 받는 과정들은 전개되어 있습니다만 고점 매물 받고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선주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지수가 이제 가두리 장세,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많은 종목들이 가는 장이 아니고 주도주도 지금 조선주가 핵심적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두시는 게 좋겠고 뭐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중업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네. 현대미포하고 그다음에 한화엔진, HD현대마린 엔진 요런 5종목 정도는 조선주들 섹터들 중에서 추세적인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단서를 위기 뒤의 기회라고 해주셨는데 네. 또 매니저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일의 기회는 어떤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내일장 공략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모레퍼시픽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잘 움직였죠. 좋았는데 예.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요? 이 종목도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죠. 네, 가지고 그렇죠.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수익권에 좀 들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언급을 드렸듯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라는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이 됐든지 외국인이 됐든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과 함께 바로 그런 모멘텀과 그리고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담 없이 볼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 위치가 워낙에 바닥권이고 워낙에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수익을 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승부를 또 걸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시장 컨셉보다 더 좋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화장품들, 대형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아직은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해서는 라네즈라든가 뭐 이니스프리, 설화수 같은 이런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태고요. 네. 설화수는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팀원에서도 매출이 10% 증가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중국과 그리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의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될 가능성과 더불어서 올해 안에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또 북미를 중심으로 한 매출 확산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대체로 20에서 30%까지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주가의 어떤 성장성이 크게 많이 반영될 때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네. 높겠고요. 또 유럽에서도 무려 4년 만에 2020년 대비 2024년 무려 그 9배 정도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더불어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장세가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주가의 반등도 좀 더 탄력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단기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봐야 할지 네. 설명해 주시죠. 차트를 좀 보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상의 주가 여러분 현재 주가가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재 이제 완벽한 대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무릎에서 사서가 아니라 좀 완전히 발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형태고요. 현재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도롭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외국인들도 이제 서서히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진행되면서 바닥 탈출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급등보다는 점진적으로 완만한 꾸준한 상승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약간의 등락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11만 5,700원을 기준으로 강보와 약밥 정도 선에서 적극적인 매수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목표가 13만 5천원, 손절가 10만 3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11만 5,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카지노처럼 잘 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종목 만나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셨나요?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네. 해가지고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선주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자, 그 녹화를 올려놨으니까요. 네.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네이버 밴드 엠비엔골드 한규수 치시고요. 치시고 오늘 녹화된 방송 꼭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무료 방송에도 바이오 얘기 있을까요? 바이오 제약은 제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한규수 매니저님의 방송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